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의 이슈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서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건 딱 한마디였어요. 아, 이제 어떡하지? 이거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자, 그 중 하나, 이거 어떡하지 중에 하나, 기후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이제 지금 2기잖아요. 네, 1기 때는 파리 협정을 이제 탈퇴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자, 일단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면, 한국은 기후 문제 하면 바로 녹색당이 떠올라요. 녹색당의 정치 성향은 이제 진보죠. 왜냐하면 이 녹색당은 뭔가 환경이나 기후를 중시하니까 개발을 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수 정당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환경, 기후 쪽으로 영입 인재로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보수 정당에서는 왜 기후 문제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환경 보호의 관점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아젠다라던가 아니면 좀 개발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어쨌든 전 세계적인 넷제로라는 목표가 생겼을 때는 전체적인 인프라의 전환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산업이 어떻고 배터리 산업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제 AI가 어떻게 오는데 우리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이러는 굉장히 산업적인 이슈로 바뀐 지가 좀 됐는데, 사실은 이런 진보적인 아니면 좀 이념적인 생각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까지는 고려하고 싶지 않으신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너무 안 하세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의 우리의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저희의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산업을 계속 이렇게 밀어주고 아니면 어떤 산업을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어떤 산업적인 그런 요소를 고려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수의 아젠다거든요. 근데 너무 이런 저희가 좀 피곤했던 거죠.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보수의 아젠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그간 못했었던 걸.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기후나 환경에 대한 이슈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뭔가 환경 오염 이게 아니라 산업의 발전, 산업의 방향성과 연관이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지 좀 됐는데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관성 있게 지정하시다 보니까 전환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책연구소에서 기술 정책을 연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기업에서 싱크탱크에서 산업 전략을 연구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파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젠다는 사실 저는 어떤 성향을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럼요. 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은 아젠다에서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파의 솔루션이 너무 부재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더 잘 보여주면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기후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중요성이 커지면서 특히나 탄소 배출 문제 이런 데는 기업에 세금을 많이 가중시키기도 하고 규제가 엄격해지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후와 환경을 지키면서도 산업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법, 혹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산업군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환경과 기후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환경 문제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중금속이라든지 위험한 물질들을 배출하지 못하게 한다. 좀 어느 정도 지역적인 이슈에 많이 국한되기도 해요. 근데 기후 문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대기 중에 이거를 이제 뿜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쉽게 설명드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기후 문제는 온실가스, 그러니까 CO2로 이렇게 치환이 가능하다, 어떤 몇 톤이 나온다, 이런 걸로 좀 치환이 가능한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좀 이렇게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프로덕트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친환경적인 네, 제품이냐. 맞습니다. 친기후적인 것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내뿜었는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규제를 더 하고 말고의 문제는 지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철강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때려 부숴야 된다,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좀 합리적인 기술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굉장히 빨리 도입해서 그 철강 산업이 잘 되면 자동차 산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의 전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때 철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나라의 밸류체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잘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도 최근 좀 우경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꺼내고 있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꺼내는 기후 이야기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산업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반감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도도 떨어지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의 솔루션에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절대 맡겨둘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 거는 네. 이 솔루션이 유능함을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지금 계속 더 잘 보여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진보로 이렇게 좀 각인되어 있고 또 상징화되어 있는 이 환경과 기후에 대한 아젠다를 빨리 보수 정당에서 가지고 오고 네. 또 일 잘하는 보수가 이것을 잘 뭐랄까요 좀 잘 만들어가는 것도 네,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2017년 네. 그때 일기 때 얘기를 네. 좀 해보면 일기 때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했거든요. 탈퇴하셨습니다. 아 지금 탈퇴를 했나요? 아니요, 그때 탈퇴 바로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협정이 3년 정도 발효된 지 이제 3년 후까지는 탈퇴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9년 11월 3일까지 근데 탈퇴가 제가 안 알고 된다고 있기로는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네. 이제 사실 이게 강제적인 어떤 건 아니거든요. 아, 국제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아니군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사실 뭐 저희가 NDC 같은 거 목표하긴 하지만 네. 가장 큰 처벌이 이제 국제적으로 비난받는다. 약간 이런 거라서. 아, 네. 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발언권이 낮아진다. 이런 네. 거. 자, 일단 파리 협정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파리 협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후 씬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받았던 거예요. 그 기후 변화를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배출된 거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사실 그간은 계속 의무를 그러니까 그 감축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015년 12월에는 그게 이쪽에서만 이제 의무를 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합의가 돼가지고 개발도상국도 감축할 의무가 있는 걸로 전 세계가 합의한 첫 번째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기후를 위해서 네. 온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첫 번째 사건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이제 당선되시고 바로 나가셨고 아마 이번에도 짜이찌엔, 빠이짜이찌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라는 것 자체를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합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또 개인의 의견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제가 알기로는 그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후가 올라가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불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제가 막 온도가 올라가는데 제가 막 지금 영하로 떨어진 것 같아라고 우길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측정이 되는 부분인데 네, 그거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긴 그거는 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지구의 네. 뭐 무슨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논란이 해소가 된 지 좀 됐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게 뭐 태양 학점 주기 같은 경우에 뭐 11년, 12년 주기라고 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 10년 넘었어도 라던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을 다 해봤을 때 그건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였다. 네. 이런 게 이미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증명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믿고 싶지 않은 건가 봐요. 네, 더 이상 나는 같습니다. 환경이나 뭐 기후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의지인가 제가 싶기도 그런 하고.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이 과학에서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게 허투루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 자체가 부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인간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길었어요. 몇십 년 된 논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니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 건데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실 때 담배가 폐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여전히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무례한 말씀일 수 있지만 좀 괴를 같이 하는 주장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광화문에 몇 년 된 얘기인데 광화문에 이제 세워진 캠페인을 위한 동상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엄마 동상이 있는데 엄마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손을 잡고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게 처음에 뭐냐면 아이 동상을 얼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는 이 동상에 아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반나절 지나니까 얼음이 녹아서 아이가 없어졌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후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캠페인이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네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미래 세대는 어떡하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결정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극심해지는 거 안 보고 가실 수도 있지 않느냐. 어디 가요? 이런 과격하시네.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마 그 캠페인도 그런 맥락이지 않았을까. 미래 세대는 아마 더욱더 극심해지는 네. 거기에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은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궁금한 네, 게 네, 좋아요. 질문 주세요. 일단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그 앞으로의 향후 기후 정책에 대한 그런 것도 살짝 엿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요즘에는 이 안보의 영역이 굉장히 확장이 돼서 과거에 이제 냉전에는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안보였다면 네. 지금 이제 21세기의 안보 환경은 변화가 돼서 뭐 요즘에는 뭐 기후 안보다, 경제 안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후라는 거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을 터전에 물려준다 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국제사회가 많이 노력을 하고 뭐 미국을 필두로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실현이 되는지 저는 그냥 비전문가 입장에서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뭐 제 3세계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겪어왔던 산업화를 거치면서 필수 불가결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후를 이제 훼손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런 측면에 있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기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전망을 내다 보시는지 중국에 대한 어떤 기후 정책이나 뭐 좋은 질문인 것 네,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실제로 3세계 많이 나오는 네. 네, 얘기죠. 맞습니다. 사실 뭐 이제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 분야에서 사실 중국이 꼭 이게 저희 그 기후 분야여서 기후 산업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많은 산업들을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많이 짓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뭐 수소차 뭐 배터리 뭐 이런 거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뭐 이 책임에서 가볍게 회피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저희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쪽에서 깽판을 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기가 좀 어렵다. 오히려 트럼프 일기 때 그 중국이 그러니까 국제 기후신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너네는 민주주의 해가지고 자꾸 리더가 바뀌니까 이런 것도 하다 말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서 이거 한다 하면 한다.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말은 되네요. 네. 뭐 동의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제 실행력은 훨씬 더 빠를 수 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약속했던 것만큼 엄청나게 후퇴하진 않았어요. 기후 정책들이. 왜냐하면 뭐 석탄 화력 발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진행된 건 없고, 근데 대신 뭐 셰일가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애정은 물론 있으셨긴 하지만, 근데 그때 중국이 정말 우리가 이 글로벌 리더십을 갖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활개를 치고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2기에서도 그런 게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서 사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건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기후가 싫다고 거기에 대해서 리더십을 주실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막 그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이번에 엄청 그 대선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하셨죠. 네. 근데 그분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이제 잘 하고 테슬라도 안 계신 사셨겠어요. 안 샀죠. 네. 네,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IRA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미국 정부가 뭐 전기차 보조금 다 깎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럼 일론 머스크는 어떡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IRA의 수혜를 받던 많은 주들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그런 지역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 이걸 얼마나 이제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전략적이고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손해 날 일은 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런 결론은 생각은 어쨌든 아메리칸 퍼스트 네. 시행할 것 같다. 가장 얘기를 중요하니까. 네, 마무리하고.